말이 화근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말은 행운의 씨앗이기도 하다. 안정적이고 듣기 좋은 말투, 신뢰가 느껴지는 말투, 품위 있는 말투를 사용해서 행운을 불러오면 인생이 달라진다. 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책은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 최고의 자율신경의사가 알려주는 안정적인 말투, 기분 좋은 대화의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투가 나오고 너무 피곤하면 말의 요점에서 벗어나는 등 기분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말투가 나온다. 자율신경이 바로 잡힌다. 혈류가 원활해진다. 말투가 안정되고 대화를 기분 좋게 이끌어갈 수 있다. 네, 여기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요. 우리의 자율신경이 바로 잡히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우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면 우리가 안정이 돼서 말투도 안정되고 대화를 기분 좋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바로 잡혀야 안정적인 말투가 나오고 반대로 안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면 자율신경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선순환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를 잘 주의 깊게 살피고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투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망가뜨린다. 화난 감정을 말로 뱉으면 짜증이 증폭되어 교감신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진다. 네, 우리 자율신경계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다고 해요. 이 둘이 10대 10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가장 좋은데 이제 부정적인 말투나 화를 내면은 교감신경이 늘어나서 이 자율신경이 흐트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투를 쓰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 말을 듣는 상대방까지 자율신경을 망가뜨리고 또 이렇게 되면 그냥 기분만 망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건강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무의식 중에 좋지 않은 말투를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말투로 내 망가진 자율신경을 좀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인상이 달라진다. 천천히 말하면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어 말초까지 혈류가 고루 흐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고 말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든다. 네, 안정적인 말투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천천히 말하기라고 하는데요.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천천히 말을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아무래도 대화할 때 이제 실수가 많이 줄어들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여유를 갖고 말하다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을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렇고 천천히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천천히 말해야지 라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의식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천천히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도 100%가 중요하다. 간결한 사람은 호감을 얻기 마련이다. 잘못을 했을 때는 시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노라고 말할 때는
확실하게 노라고 말하자. 그러면 주변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류가 좋아져 뇌와 몸의 능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인생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네,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과를 하면서도 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 시간을 뺏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도 연습을 통해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깔끔하게 인정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조금은 분명하게 확실한 거절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스트레스 없이 대인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말투에 대한 면역력 따위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 우리 몸과 정신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똑같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건강상의 문제들이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독한 말투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우리의 건강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상처 주는 말은 서로의 건강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올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말로 주는 상처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한 폭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그냥 정신이 좀 번쩍 들었어요. 말이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평소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사용하는 말투나 언어에 항상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게 말을 하는데, 이제 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생각 없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끼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말,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 남이 재촉하면 괜히 반항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상대방을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투를 쓰면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빨리 금연해 대신에 담배를 꼭 끊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검진만 꾸준히 받으십시오. 네, 이 의사분이신데요. 이런 환자한테 이렇게 말해준다고 하세요. 네, 이렇게 말을 하면 스트레스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담배는 못 끊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도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한테나 남편에게나 빨리빨리 해, 이거 해, 그거 하지마, 안 돼, 이렇게 좀 명령하는 말투를 자주 썼던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면 유도하는 말투로 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주는 식의 말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남과 비교당할 때 우리는 자신을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질투하게 된다. 또 진흙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마구 소용돌이 치면서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그 결과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프게 되는 등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 네, 남과의 비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해친다고 하네요. 네, 요즘 학업 스트레스로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다고 하는 학생들을 저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남과의 비교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결국에는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학업이나 건강을 지키려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비교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좀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불쾌한 말을 듣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받아치지 말고 한 수 위에 여유 있는 태도로 응수하자.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목표와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이다. 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대응을 하면 자율신경이 망가지고 다시 균형을 잡기까지는 3-4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쓸데없이 감정 소모로 대응하지 말고 나의 감정과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낄 기회가 아주 많다. 생명에도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 생명의 유한함을 의식하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보내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라 라는 말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화가 휘몰아치는 순간에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삶의 질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감정 조절이 힘들 때는 나의 삶의 유한함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화를 내거나 분도로 보내기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평정심을 좀 유지하려면 평소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편안하고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늘 감사하는 마음과 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타인과의 대화나 이런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